네,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한수미 취재부장입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 당진통 정치편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한 초대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일 날 의장으로 당선이 되신 김덕주 의장님이신데요. 그리고 7월 4일 날 개원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진시 제4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의장 김덕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의장 선거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때 힘드셨죠? 진통은 좀 있었겠지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요. 7월 4일 날 원 구성이 됐으니까 충남 돈에서도 상위 그룹의 원 구성된 시군 의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날 시민께 하고 또 의원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의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좀 당선 소감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의결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세요? 초선 의원으로서 의장에 당선되신 거에 대한. 초선 의원으로서 시의장에 당선됐다는 것보다는 초선이라고 해서 행정 경험이 없느냐 아니면 사회 경험이 없느냐 이런 걸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선, 재선 의원님들도 존중하시지만 저는 당진시에서 한 38년 동안 근무하고 4년 동안 사회에서 기주시 줄다리기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사회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융화해서 일하는 의로 만들겠습니다. 네. 깜짝 질문이었는데, 근데 의장님 이게 그 행정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몇 년 공직 근무를 하셨죠? 제가 78년도에 네.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한 38, 9년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 거쳐간 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38년 하는 동안 경제 쪽, 또 계획 쪽, 행정 쪽을 다 겪었고요. 특히 이제 2000년도에 계획기장 하면서 당진항 이름 찾고 해상도계 관련해서 헌재 이기는 역할을 실무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서 아마 시행령이 개정되고 헌재에서 승소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자부심을 느끼고 또 2006년도에 1월 달에 사무관 진급하면서 송악읍으로 승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 할 때에 어쨌든 성문사안단에 관련된 현안 문제도 해결했고 그 이후에는 기획실장도 하고 또 자치과장도 하고 경제국장 2번 하고 행정국장 2번 하면서 이렇게 제 어쨌든 공직사회를 했다고 봐서 사실은 부시장을 빼고는 시에서 직책을 다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행정 경험으로 앞으로 의회를 이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질문으로 좀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의장 선출 과정이 굉장히 좀 길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좀 잡음도 있었는데 좀 시민들의 우려도 좀 커요. 이제 과연 잘 운영이 될까, 원팀이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 것인지 의장님 궁금합니다. 그 7월 1일 날 원 구성하면서 의장 선거가 3차 가장 이렇게 가는 내용을 겪었죠.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7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의장이 선출되었고 또 그분들도 대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구성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총무위원이라든가
산권 위원이 운영위원이 그 세 개의 운영위원장을 그 선출하면서 협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 7월 4일 날 원만하게 이렇게 그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원식을 갖고 나라 사랑 공원에서 그 참배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당진시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새롭게 그 출범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앞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함께 좀 나아가는 예. 네, 또 그게 되겠네요. 사실 이제 앞으로 당진에서 좀 풀어가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당진시가 또 시급하게 또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진시에서 시급히 좀 다뤄져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현재 네. 어쨌든 당진시의 현안 또 충남도의 현안, 우리나라 현안이 어쨌든 민생 경제가 많이 위태롭다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망 차질 등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월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치고친 6% 상승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8%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을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아마 노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진시에서 불필요한 사업 및 보조금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우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당진시 수건사업인 성문국가공단 용지의 분양 및 공장 육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당진항을 복합 항만으로 개발하여 지역 업체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친수 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양 레저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당진항 이야기를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당진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 궁금합니다. 당진항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0년도부터 당진 평택항 명칭을 찾는데 6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면서 해수부의 그 해상 도계 그 당진항 명칭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당진점 평택항 이렇게 시행령이 네. 바뀌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당진항에 투자되고 항만 부두가 건설되게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장이 당진항이 멈췄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뭐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지역 사회 또 단체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의원회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당진시 의 내에 당진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고요.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바깥에 있는 전문가, 행정, 의원들이 다 플러스해서 당진항 발전에 그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작성해서 그 플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당진항이 개발됐으면 합니다. 특히 당진항은 항만에 한 것은 그 수요가 무진무진한데 당진항은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해수부에서 평택 당진항, 당진 평택항에 예산이 오면은요 평택 쪽에 70% 가고 당진 쪽에 30%만 이렇게 배정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전문가하고 시하고 의회가 해서 5대5 정상화시키는 그런 데에 특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우리 당진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부두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는데 네. 그 성문 산단에 뭐 당진 실항을 뭐 개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송산 쪽에 민자부두 2선석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구대부두 쪽에 쉬는 그 부두에 대해서 활용대책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고 정부 부처 예산을 따온다면 확실히 미래 먹거리가 또 되겠네요, 회장님. 그렇지 미래의 먹거리가 일거리 창출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지금 현재 지역 침체가 경제가 좀 어렵고 지역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들도 좀 걱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많은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의원님 제시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에 당시에 공약한 게 있습니다. 우선 서해대교 신설하고 성문 산단 내에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쪽 지금 365만 평의 그 성문 산단에 국가 산단에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협력 업체하고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고요. 특히 그동안 전임 시장이 행정 규제 위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진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서산하고 예산으로 많이 갔어요. 뺏겼어요. 사실 네. 한마디로 한다면 오성환 시장님도 취임사하고 만나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투자 유치하겠다. 또 규제를 강력하게 완화하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성환 시장과 같이 행정에 기업이 들을 수 있는 그 행정 규제를 아주 최대한 완화해서 또 시에서 그런 완화 조례가 온다면은 즉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기업이 들어오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장님과 이제 의장님 모두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좀 특이한 또 사례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조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어쩌다 보니까 시장님도 네. 당진시청의 국장님 출신, 네. 저 의장도 당진시청의 국장 출신인데요. 네. 어쨌든 장점이 많을 겁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경제 쪽에 많은 해박한 지식과 또 남다른 특유의 돌파력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행정을 경험한 거는 특히 계획 쪽에 많이 있었고 행정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성환 시장의 경제 마인드와 저의 계획하고 행정 그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충고해 주시고 어드바이스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 좀 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저에게 4대 전망기 의장을 맡겨주신 시민과 또 의원님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원 또 특히 의장이라는 직책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의 현안, 각 불악의 수건사업,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대변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지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기대에 미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통방통 당진통 정치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